3세대가 더 좋냐, 4세대가 더 좋냐 이거 할인 할증을 제외한다면 보장 항목만 놓고 본다면 아주 세부적인 미세한 항목 외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실손보험이 있고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왔으니까 청구하면 당연히 돈을 주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입원 한도가 따로 있고 통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약뿐만 아니고 본인 부담금 10,000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모두 실손보험에 적용.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행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실손의료보험을 제대로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가성비 좋은 항목과 필요 없는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TV 생활행 정책 꿀팁 요정이죠. 정들레 리포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활력과 꿀팁을 전달해드릴 리포터 정달래입니다. 네, 오늘도 꿀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보건대학교 손해사정학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임동섭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가입 시기별 실손의료보험의 종류와 그리고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할인 할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희돈 팀장입니다. 자, 전 국민의 기본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 왜 세대별로 분류가 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세대별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최근 바뀐 4세대 실손의료비로 변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꿀팁 정보까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 실손의료비를 잘 활용해서 2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네, 이렇게 4세대 실손보험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당연히 가입돼 있죠. 저는 2009년 10월 1일자로 실손의료보험이 전부 다 천하통일이 됐는데, 저는 그 전에 1999년도에 한참 전이시네요. 실손의료보험하고 나머지 건강보험하고 통합돼 있는 이런 형태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한 적이 없어서 네, 네.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뭐 그런 정도는 아주 경미한 정도여서 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여기서 분류하는 제1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만족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안의 특약의 형태로 실손의료비 보험이 들어있고요. 지금 이 보험료는 다른 보험 제외하고 이 보험료만 봤을 때는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좀 다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발 수술을 한번 했어요. 네. 발 수술을 하면서 제가 병원비가 한 200만 원 가량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실손보험 혜택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손보험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보험비 청구를 해서 받으신 분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다치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현재 단독으로 실비를 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손의료보험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MC분께서 처음 얘기해 주실 때도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험의 혜택을 받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에 환자가 납부하는 그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손의료보험은 말 그대로 명칭상, 법률상의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인데, 원래 의미는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
실손보험 이렇게. 네. 그걸 다시 보장을 해주는 그것을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이 실손 의료보험이 있다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것인지 또 보장은 잘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이런 고민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으로 만나볼 사연자도 실손 의료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개인에게 지급된 실손 의료보험금은 14,813억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26.7%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적자도 해마다 약 2조 원 정도라고 하니 그 부담이 가입자에게 전가될까 걱정인 분들도 많은데요. 사례자 민경화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 민경화입니다. 요즘 자꾸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 바꾸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험을 바꾸면 보험료가 엄청 싸진다는데 바꿨다가 후회하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어떤 게 좋은지 KTV 생활엔 정책에서 좀 알려주세요. 오르는 보험료는 걱정이지만 보장 좋다는 옛 보험을 해지하면 혹시나 아쉬운 일이 생길까 걱정인 거죠. 그렇다면 실손 의료보험 갈아타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3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0만 원 가까이 내더라고요. 더 오른다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더 저렴한 보험료가 있다면 바꿔보려고요. 우선 전문가 상담을 받고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환 전문가님 꼼꼼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매달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적게 하는 걸 포커스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작정 싼 보험료만 생각하고 보험을 변경해선 안 되겠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안다 그러면 우선 보험 가입 시기로 보장 내용을 알아봅니다. 일단 그 실손보험에 갈아타기 전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지금 실손보험이 가입 시기가 언제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가 언제쯤이실까요? 2004년에 네. 친구가 보험회사에 취직하면서 네. 실손보험을 권유해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꼭 그렇게 다 가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네,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그게 2009년 이전에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요. 지금은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한테 유리한 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 내 건강 상태로 활용도를 예측합니다. 현재 내 건강 상태가 어떠냐, 혹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느냐, 혹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거나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라 지금 아직까지는 큰 질병은 없습니다. 신가나 외가 쪽에 유전적으로 조금 고생하셨던 질병들이 있는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네.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이제 어머님이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할 때 잠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없거든요.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그 시점엔 어떠한 질병을 진단을 받고 오세요. 내가 어떤 병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 가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보험을 내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경화 씨는 평소 꼼꼼히 건강 관리를 해서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데다 보험료 청구를 자주 하면 보험료가 오를까 봐 신청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요. 실손보험금을 자꾸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저는 병원비를 청구를 안 하거든요. 병원비를 청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지금 갖고 계신 1세대 실비는요, 내가 병원을 100번을 가든 한 번도 안 가든지 간에 똑같이 오릅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셨네요.
민경아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많이 가든 적게 가든 오르는 그 편차는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 2021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들보다 많이 오르고요. 반대로 내가 비급여 항목 치료가 한 번도 없다,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5%의 할인폭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험을 유지하면 네.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3배 이상 오른다는데 네. 정말인가요?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보다도 내가 이 보험 자체를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보험료가 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요? 사실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갱신을 할 때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매우 높게 책정을 해서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게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며 상담을 마쳤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사 4세대 보험으로 바꿔보려고요.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했어요.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건강관리 잘하면서 병원 덜 가도록 노력하려고요. 아끼는 보험료로는 적금 들 거예요. 이 사례자의 경우 1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우선 그냥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이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1일까지 아주 장기간 동안 생명보험사의 단체보험과 그리고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의료비 또는 뭐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됐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보험 상품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그 손해율, 그래서 연간 적자 규모가 약 2조 8천억까지 이를 때도 있었거든요. 적자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더 거죠. 많은 네. 보장을 받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회사마다 또는 가입 시기마다 보장 범위나 또는 보장 비율이라든지 이게 너무나도 다양해서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9년 10월 1일자로 제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전부 다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2세대 실손의료보험부터는 어느 보험회사나 보장 내용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료만 회사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고요. 전부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 비율을 90%까지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보험회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으로 200원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적자 보는 장사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게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이고 2017년 4월 1일자부터입니다. 이때는 보험료를 확 낮췄다 그래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별도로 특별여건으로 보험료를 더 받고 보장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율이 좀 잡힐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건 4년을 넘기지 못하고요. 손해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실손의료보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자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비급여 치료이지만 기존에 그 보험료로 보상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동차 보험에서처럼 할인 할증률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80%, 비급여는 70% 정도로 본인, 그러니까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급여 부분에서 훨씬 더 높아진 게 특징인데요. 이 자기 부담금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조금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손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또 보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카드 쓸 때요.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가 딱 나왔다가 이게 혜택이 너무 많으면 갑자기 그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그러면 이렇게 시기에 따라 가입 기간, 가입 그 시기에 따라 그럼 보장이 달라지는 거겠죠? 일단은 총 입원 한도나 통원 한도가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보장해주는 질병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 몇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1, 2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3, 4세대 실손에 들어오면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뇨기계 관련해서 병원을 갔을 때 예전에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장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실금을 제외하고서는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도 또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실손은 예전 실손과 다르게 또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특약이라는 게 조금 생겨가지고 이게 MRI, 도수치료, 뭐 체외충격파, 뭐 주사치료 이런 것들이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되어야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보장을 했었냐면은 통원 한도가 20에서 25만 원 정도거든요, 보통. 그 안에서 해결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가 전부 부담을 했어야 했다. 부담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실손은 이게 특약의 형태로 들어가서 MRI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 350만 원 한도 그리고 50회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한도에서 50회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4세대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나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더 보장 범위가 늘어난 부분도 확실하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교수님, 영상에서 이 사례자가 지금 4세대로 바꿀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요. 4세대 보험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할인 할증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받은 거는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할인 할증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요. 100만 원 미만을 받으시면 할인도 안 되고 할증도 안 되는 그런 형태이고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150%, 200%, 300% 그러니까 많게는 4배까지 할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갱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 할증이 적용이 될 건데 3세대가 더 좋냐, 4세대가 더 좋냐 이거 할인 할증을 제외한다면 보장 항목만 놓고 본다면 아주 세부적인 미세한 항목 외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비만 치료라든지 또는 그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일부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조금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인 뭐 비급여 항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료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도수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백내장 수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요게 또 하시죠? 비용이 엄청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실손의료비 보험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신 분들한테는 한번 담당 전문가와 상담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1세대 실손의료비 대비해서 4세대 실손의료비가요. 약 70% 가까이 저렴해요. 그래서 또 저렴한 건 맞긴 하네요. 네, 저렴합니다. 그것만 따지고 확실하게 보면? 저렴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하게 네.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는 충분히 있거든요. 다만 자기 부담금 부분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청구를 많이 안 하는 타입이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변경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내가 청구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 예전 실손을 조금 더 유지하는 쪽이 낫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험 갱신이 된다면 보험료 변동이 생기죠.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갱신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실손의료보험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갱신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1세대 실손의료보험과 제2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아주 일부분은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갱신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소비자분들께서 한 가지 좀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울하실 왜냐하면 것 같아요. 예, 억울할 수는 있죠. 네. 예, 그런데 인상이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첫째는 나이가 증가합니다. 음. 그러니까 5년 만에 또는 뭐 1년 그 해가 거듭해 가면서 나이가 증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득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부분. 이걸 그 보험에서는 예정 위험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정 이자율. 이자율의 변동도 보험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갈 때 보험료에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외에도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할인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인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한 적이 없더라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실손의료보험에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는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의원 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들레 리포터가 한방 진료도 알뜰하게 받는 법을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천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병원보다는 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실손의료보험으로도 여러분들의 진료비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팁을 알려주마의 정필래입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침도 맞고 부엉도 뜨고 그리고 한약을 지어 먹어 뼛속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거기다 뼈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방진료를 받고 한방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팁을 알려주마의 정들레가 지금부터 한방진료비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한의원은 이 한약 냄새가 싹 나줘야 이 냄새, 코끝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 싹 드는 것 같아요. 뭐야? 잠깐! 땡땡보험을 찾으라고요? 아니 사실 저도 이거 조금 궁금했던 건데 그렇다면 제가 바로 한방진료를 받아봐야겠다? 가시죠! 원장님! 제가요 아침에 기지개를 끼익 하고 키는데 여기가 그 악 하고 꽉 하더니 여기가 이제 안 내려와요. 그리고요 쇼파를 어제 들었다 놨다 하다가 여기 허리를 딱 하는 순간 여기 갑자기 너무 아파. 이게 너무 아파요. 원장님 당황하셨어요. 여기 앉아보십시오. 제가 살짝 오바했지만 아픈 건 다 리얼이거든요. 원장님, 저 어떤 치료 받으면 될까요? 어깨가 아프신 이유는 아마 염증이 생긴 것 같고요. 허리가 염좌가 생겼네요. 어깨는 약침 치료를 제가 해드리고요. 허리는 추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끔한 침 그거 꼭 맞아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약침 치료도 받고 추나 치료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맞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손보험 있으세요? 네 있어요. 침 치료하고 추나요법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 걱정 없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는 무시무시한데 이렇게 원장님 손에 스칠 때마다 뻐근하던 몸이 점점 풀리더라고요. 저 사실 침 맞는 게 겁나서 한의원 잘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손 완전 약손. 아니 뭐야? 좋았어. 영차. 아니 제가 지금 약침 치료랑 추나 치료를 받고 왔는데요. 이게 몸이 완전 건강해지면서 사실 이 진료비 때문에 마음이 살짝 걸렸는데 진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도착. 첩약 치료, 실손보험도 가능한가요? 네.
아니 그래요 뭐 그 한방 치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비싼 한약이 들어가는 처방 치료도 실손보험이 가능할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처방은 비급여 처방이어서 실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한약 먹기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드셔보십시오. 이게 뭔가요? 팔물탕이라는 약인데요. 혈도 보하고 기운도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잘 먹겠습니다. 네. 역시 써요.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눈이 맑아졌어요. 근데 제가 꼭 질문할 게 있는데, 이 처박도 네,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세계 질환에 대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월경통, 안면마비, 뇌혈관 후유증. 최근 2024년 5월 달부터는 여기에 허리 디스크, 요추관 탈출증,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리고 비염에 관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약을 주구장창 쥐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한해서 각각 21분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실손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약뿐만 아니고 본인 부담금 10,000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모두 실손보험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장님께 바로 확인했는데요.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처방 실손보험 적용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션 확인 완료! 네, 진료 잘 받았습니다. 보험 청구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죠? 네, 보험을 청구하실 때는 진료비 내역서하고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신데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코드를 보시고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풀코스로 한방진료 완전하게 잘 받았고요. 어때요?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해진 느낌 아닌가요? 자, 오늘 진료비에서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꿀팁 알려주마. 미션 클리어! 정들레 리포터 시원하게 잘 받고 오셨나요? 보니까 약침 치료랑 추나 치료 받고 오셨는데 어떤가요? 잠깐만. 저 지금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팔도 막 허리도 제가 네. 지금 몸놀림 보셨죠? 지금 네, 장난 아니에요. 현란하시네요. 네. 네. 원장님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한의원 진료도 이제는 실손 의료보험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를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방 치료를 좀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들레 씨는 특히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가 만성 비염이거든요. 진짜 알레르기 약을 정말 제 몸만큼 먹은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그 비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진짜 여자분들이 한의원에 그 다이어트 한약을 그렇게 받으러 간다고 듣는데 혹시 이거 돼요?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비만 치료라 하더라도 일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냐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간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있다면 그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첩약도 보상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오해를 사실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보험 적용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또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치료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양방과 한방을 협진하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양방과 한방 협진할 때 양방 의사에 의한 비급여 치료도 한방 치료에서 보상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네. 과거에 가입했던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했던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한의원 치료가 통원했을 때 한의원 치료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은 한방병원이든 보장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손도 입원해서 하는 거는 보장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 8월 이후에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이 한방 관련한 부분이 조금 통일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급여 항목 관련해서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급여 항목의 대표적인 게 침, 그리고 부항,
뜸 치료가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4월 이후에 급여 항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연간 20회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약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처방을 받으셨으면은 보상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게 이때는 의사소견서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치료 목적에 정확하게 쓰였는지, 약제가 그런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보험회사에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촬영을 하면서 그 원장님께서 이게 한방 우리 처박도 된다라고 정보를 알리기에는 그 이제 그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 정확한 명칭이 있는 그 코드가 명확해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이게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다 되는 건 아니라고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물론 이 생활은 정책의 꿀팁 요정이지만 정말 두 분은 보험 고수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쭤보면 어떨까?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이냐는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병원에 가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프니까 가는 거죠. 아프니까 병원에 가시고요. 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꿀팁이다. 사실 이런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존재하지는 않는데 알아두면 좋은 한 가지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분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이쪽에서는 그 뭐 처음에 다인실 병실이 없으니까 1인실, 2인실 이렇게 상급 병실료 차익이 발생하는 병실로 입원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되는 상급 병실료 차익이고 너무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급 병실료 차익은 몇 프로를 보상하느냐? 50%를 보상합니다. 50%를 보상하는데 그것도 하루 평균 금액을 1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하루에 상급 병실료 차익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 보상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그 전체 합산한 금액의 50%가 얼마인지. 그리고 하루 10만 원 곱하기 10일간 입원하면 1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이 상급 병실료 차익도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 병실로 가실 경우에 고민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계산. 50%가 더 싸냐, 50%가 더 작냐, 10만 원 곱하기 입원 일수,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낮은 거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계산하시면 조금 더 고민이 줄어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꿀팁 함께 들어볼게요. 실손보험을 일단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실손보험이 있고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왔으니까 청구하면 당연히 돈을 주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설명은 드렸지만은 실손보험은 입원 한도가 따로 있고 통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도 병원을 이게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당일 수술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그게 좋아져서 가능해요? 네, 암 치료도 당일로 가서 수술로 제거하고 이렇게 오십니다. 네, 예후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치료비가 10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통원 청구하겠다고 서류를 내밀었을 때는 한도가 20만 원, 2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불한 그 병원비에 대해서 20만 원, 25만 원밖에 받을 받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입원을 어떻게 하는 게 돼요? 유리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입원 한도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통원에서 치료하는 이 치료 비용이 대략 20만 원 전후다라면은 통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보다 큰 돈이 나올 것 같다라면은 의사 선생님과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통원이 무조건 싸니까 통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원이랑 또 입원이랑 한도가 다르니까 나에게 더 유리한 거는 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병원 측과 상의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방 정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으로 MRI 검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 청구를 하니 치료 과정이 아닌 MRI 검사라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MRI와 같은 검사비는 보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렇게 다쳤거나 또는 질병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이 MRI 촬영 자체가 이렇게 내가 어디가 좀 안 좋으니까 그냥 혼자 단순하게 검사하는 정도라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의해서 질병 치료를 위한 검사를 위한 거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종합 검진을 한 과정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떼어낸다든지 폴립을 떼어낸다든지 하는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용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종이라고 하는 질병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렇게 단순한 건강검진까지 보상을 하게 된다면 5배를 인상을 하더라도 아마 그 감당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2017년 3월에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갱신이 되어서 지금은 현재 약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현재 53살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갱신이 되면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정말 많은데 이런 경우가 이제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포함이 되는데 이게 보험료 인상 폭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서 제가 직접 보니까 1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청자님은 실손보험료만 14만 원을 내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는지 또 다니고 있는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 실손이 보장해주는 폭이 가장 넓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그런 경우에는 아직 큰 보험료 부담이 없으니까 좀 더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질환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4세대 실손 보험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보험료 차이를 한번 또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바꾸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부터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로 청구 절차가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10월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할 때 우리 실손의료비부터 기본이 되는 실손의료비부터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또 내 자녀나 손주나 실손의료비를 준비하게 된다면 보장은 거의 비슷하니까 저렴하게 하면 좋잖아요. 최대한 많은 보험회사를 비교해 가면서 또 가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구누구가 보험금을 받았다더라 여기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주변에 서로가 우리의 보험료로 이렇게 충당이 되는 것인 만큼 서로 올바른 보험 문화를 서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들레 리포터는 오늘 어땠나요? 저는 딱 그 단어가 생각나요. 예방이 아니라 치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력이 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방이 아니라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꿀팁 요정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